안녕하세요. 코맹탈출 구독자 여러분, 에피입니다. 제가 2015년 여름에 페이스북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인턴 프로젝트로 회사와 함께 특허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발명가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프로젝트였고 인턴 경험이 어땠는지 오늘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트위치 시스템 디자인에서 스트리머가 많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핸들하냐는 카파시티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짓고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를 얼마나 살지 계획하는 걸 capacity planning이라고 하는데, capacity planning은 항상 피크 트래픽, 재난 상황, 추가적인 버퍼 등을 고려해서 데이터 센터가 하나 다운된다거나 크리스마스 혹은 새해 같은 이벤트성으로 올라가는 트래픽까지 핸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데요.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던 것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거나 준비해온 재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에 따라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capacity planning을 하고 나면 재난 상황이나 이런 피크 트래픽 핸들은 가능한데, 한 가지 문제가 평소에는 놀고 있는 서버가 많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놀고 있는 서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제 인턴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capacity planning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유저 트래픽이고 이게 시간이에요. 앱이 잘 되면 유저가 자연스럽게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나 새해 같은 때 이제 유저 트래픽이 갑자기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capacity planning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피크 트래픽도 핸들할 수 있고, 이런 버퍼가 있어요. 뭐 데이터 센터 하나 정도 다운돼도 유저 트래픽을 다 핸들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만큼의 서버가 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그냥 놀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놀고 있는 서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방 하나에 이렇게 렉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렉은 이제 서버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이 렉 여러 개가 이 방에 쫙 들어있고, 이런 방이 여러 개 있고 이런 건물이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색 서버들이 지금 프로덕션 서비스들 돌리고 있는 거라고 치고, 이 초록색 서버들이 놀고 있는 서버들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냥 이 놀고 있는 서버들에 그냥 low priority 잡들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놀고 있는 서버에 안에 들어있는 CPU와 메모리는 다 써도 돼요, 우리가. 그럼 뭐가 문제냐? 공유하는 리소스는 우리가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유하는 리소스가 있을까? 데이터 센터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일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컴퓨터가 전력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전력 공급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은 뭐 항상 이렇진 않겠지만, 작은 전력 소스가 있으면 걔가 이제 렉 하나를 다 서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작은 전력 소스들이 뭐 큰 전력 소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게 이제 전력 공급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봤을 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력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네들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 모든 서버가 CPU 유틸라이제이션 100%로 돌면은 부족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버가 100%로 돌면은 전력 공급이 부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거 알고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도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렉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렉 스위치 위에 뭐 더 higher level 라우터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럼 얘네들이 막 인터넷을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100%로 쓰고, 그랬을 때 얘가 saturate 되면은 다른 애들도 인터넷이 느려지겠죠. 그리고 얘가 막 엄청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얘가 saturate 되면은 이 같은 스위치를 쉐어하는 다른 서버들의 인터넷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problem statement가 어떻게 되느냐, 이 low priority 잡들이 high priority 잡들의 영향을 안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ow priority 잡들이 공유하는 리소스들을 많이 먹으면 high priority 잡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U utilization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마이닝이죠. 우리 놀고 있는 서버로 비트코인 마이닝이나 하자 한다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그래서 이 놀고 있는 서버들에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CPU utilization이 높아. 근데 이 프로덕션 서비스들도 CPU utilization 높은 애들이 이 서버들에서 돌고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전력 공급하는 애가 전기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거예요. 그러다 이거 넘어가면 두꺼비 집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다 꺼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장치가 보통 돼 있냐면은 이거 전력 소비가 과다해지면은 얘네들의 CPU 사이클을 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력 소비가 줄어들도록. 근데 이 시스템은 지금 이 서버들 중에 어떤 애가 하이 프라이어리고 어떤 애가 로우 프라이어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다 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돌고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지금 유저 트래픽을 핸들하고 있는 애들도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저를 서브하는데 레이턴시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저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돌리고 싶다. 구글 포토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하죠. 그러면은 사진 다운받고 동영상 만들어갖고 저장하고 이런 게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우리 로우 프라이어리 잡인데 얘가 막 유저 사진을 다운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렉 스위치가 점점 세츄레이트 돼. 그럼 또 얘네들 인터넷이 느려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유저 트래픽 서브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느려지면 또 레이턴시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네트워크가 느려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공유되는 리소스의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리소스가 충분한 곳에만 로우 프라이어리 잡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되는 리소스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곳에 돌고 있는 로우 프라이어리 잡들을 죽이고 다시 스케줄한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파워 모니터를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력 공급되는 애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스케줄러가 이제 진짜 일을 하는 애인데요. 그래서 이 스케줄러가 이 잡 큐에 있는 잡들을 보고 파워 모니터를 보고 지금 상태 좋은 애들을 골라가지고 스케줄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초록색에 여기다가 스케줄 해야겠죠. 사실은 지금 얘가 빨간색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케줄러가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지금 상황이 좋은 애한테 잡 스케줄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탑 레벨 전력 공급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스케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사실 지금 돌고 있는 애를 죽이고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잡큐에 다시 이거를 옮겨놔 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네트워크 모니터라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지금 네트워크 이 스위치들이나 라우터들 상태를 보고 알려주면 이 스케줄러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상황 좋은 곳에만 이 로우 프라이어리 잡을 스케줄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 인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인턴 끝날 때쯤에 이거 특허 한번 내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대학교로 갔다가 졸업하고 2016년에 돌아오니까 이때 막 이제 특허 신청을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타이밍 맞게 돌아와서 제 이름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신청은 했는데 특허가 나온 거는 2019년에 나왔습니다.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전부 다 from scratch로 다 만든 건 아니고 파워와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PI 같은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그 API들을 사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할 일도 많고 이런 빅테크 회사에서 인턴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요. 인턴이 총 12주 프로그램이었는데 첫 6주를 하고 나니까 이 페이스대로 하면 이거 시간 안에 못 끝내겠다 싶어가지고 남은 6주 동안은 정말 눈 떠 있는 동안은 계속 코딩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리턴 오퍼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인턴 끝날 때쯤에는 멘탈이 완전 나가서 제가 인턴 끝나고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로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운 영화 같은데, 근데 또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딱 밥 나올 타이밍이어가지고 옆에서 승무원분이 기내식은 비빔밥으로 드시겠어요? 뭐 딴 걸로 드시겠어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울면서 비빔밥으로 주세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지금 7년째 아직 페이스북에 다니고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인턴 때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나 인턴 생활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